커피를 협찬해 주셔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다뤄볼 거는요. 저희 면접에 문제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올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의 답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면접을 답안을 공개하는 거를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사고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년도 때 제 스스로 약간 2차에서 왜 실패를 했을까라고 좀 제 스스로 원인 분석을 해봤을 때 뭔가 그런 면접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주어진 답을 그냥 외우려고 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면은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년도 때 제가 양쌤 면접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좋았던 이유는 면접 그 다양한 키워드들의 문제를 주시는데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찾게 되고 그게 뭔지 찾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무리 변형이 돼서 나와도 그냥 그 키워드가 관련된 게 나오면은 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스벤져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상형 문제는 원격 수업 방안에 대해서 3가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에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해봤잖아요. 해본 상태로 이제 답변을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했던 것밖에 좀 잘 기억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일단 신체 활동 쪽 관련해서 뭐 체조나 이런 거를 통해 좀 신체 활동과 관련된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봤고 두 번째로는 놀이 중심이니까 그래도 조금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놀이꾸러미 이번에 되게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놀이꾸러미를 보내줘서 뭔가 그런 활동 그 방법들을 알려준 다음에 집에서 해볼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놀이 중심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3번째가 안전교육이나 뭐 인성교육 관련해서 하는 것들을 떠올렸어요. 혹시 두두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셨어요? 저도 미미쌤이랑 비슷한데 또 이게 집에서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랑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활동들을 주로 선정을 하고 그런 놀이 꾸러미를 가정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유아들은 혼자 그냥 진짜 이 인터넷이랑 하는 것보다는 이런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이런 기회, 집에 있을 때 정말 가정과 할 수 있는 거를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원격 수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교육청에 가시면은 이번에 정말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네. 아시죠? 맞아요. 저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욕실이면 욕실, 거실이면 거실 이렇게 장소마다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조금씩 분류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놀 수 있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책자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료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그런 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이 원격 수업을 겪다 보니까 좀 실제로 진짜 아이들한테 원격 수업 제공할 때 하는 것들이 떠올랐는데 이번에 원격 수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지 저희도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말한 거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한번 실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교육 활동과 관련된 거라면 이제 실천 방안이랑 교육 활동이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실천 방안으로 물어본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안이라고 물어본다면 저희가 측면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아, 두 번째 부모, 세 번째 지역사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측면을 나눠서 할 수 있겠죠. 뭐 유아 측면으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교육 활동들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모 측면이라고 하면은 뭐 가정과 연계해서 또 이렇게 원격 수업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뭐 저희가 진흥원에서 책자를 이렇게 보듯이 지역 관련된 사이트에서 어떤 뭐 포스터나 뭐 자료들을 보고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루벤더스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강점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원격 수업 뭐 방안들을 물어봤는데 뭐 창의성으로 해서 막 이렇게 창의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우기듯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멀티미디어 활용을 잘한다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뭐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영상을 활용해서 원격 수업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네요. 아니면은 뭐 연극을 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막 이렇게 그 동화 구연 뭐 목소리가 이런 거 좋으시거나.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이런 원격 수업을 해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자신의 강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벤더스 이거 외에도 이제 이게 꼭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떤 답변들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구상형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구상형 2번 문제는 20년도 제가 봤던 구상형 문제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내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였죠? 구상형 2번 문제는 이제 조기 교육의 부정적 측면, 그리고 적기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아이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조기 교육의 부정적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1차 공부하실 때도 진짜 많이 공부하셨을 그쵸. 것 같아요. 유아, 유치원, 학부모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아한테는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유아한테는 일단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싫어하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학습을 시키거나 주입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자신감도 낮아질 수 있고 정서 능력 발달이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도 네. 학습을 싫어하게 되는 효과가 그쵸, 있을 수 결과적으로. 있다. 그런 말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주입되는 학습, 이런 영어, 수학 학습이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적 동기, 내적 자발성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교육에 저는 진짜 안 좋은 점은 미리 이 아이가 다 배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그 현장에서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사교육 하면은 영어 관련된 게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아들은 사실 아직 모국어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경우인데 이런 영어를 같이 이제 받아들이다 보면 오히려 모국어도 잘 발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EBS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유아기에 영어나 이런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오히려 초등학교에 가서 국어나 이런 학습 점수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근거로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유치원의 경우는 일단 유치원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학부모 측면에서도 과도한 학습비 부담이나 뭐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점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례를 이 아이가 굉장히 유치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되게 적은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런 이유도 이제 조기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또 이제 적기 교육이 진짜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게끔 그런 사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 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적기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교육인 거잖아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게 저는 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 형성하는 거랑 이런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적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부모와 이제 상호작용한 시간이 부족한데 이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관계 형성하는 형성. 게 진짜 중요하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때 적기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지원 방안이니까 부모한테 부모 교육을 해서 이런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에 보면은 수학이랑 영어를 이런 사교육을 원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놀이를 통해서 유치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아까 미미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모국어 습득이 더 중요한 나이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모국어 교육, 한글 교육이 우선이다라는 걸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꼭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는 뭐 몸으로 한글 만들어 보기 아니면 내 이름 찾아보기, 친구 이름 찾아보기, 친구한테 편지 써보기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숲에 가서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숫자 세기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도 있고 크고 작음을 비교하면서 수학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학적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맞벌이 부모이고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짧은 시간 안에도 사실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와 자녀와 긍정적으로 질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알려드린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 측면으로는 아까 이제 두두쌤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뭐 이런 활동들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에 안 나온 것도 되게 지금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답변들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들끼리 공유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숲에 현장 학습을 갔어? 숲에 가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영상 이렇게 끝나. 얘기하다 갑자기 그라